안녕하십니까. 뮤주얼 코주알의 홍성구 기자입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걱정이 많으신데요. 특별히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는 자녀를 두신 학부모님들은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스튜디오에는요, AGM 인스티튜트의 리차드 명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진짜 오래간만에 저희가 모셨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네. 한동안 코로나 때문에 나오질 못하시다가. 예. 저도 집거를 좀 했습니다. 네. 저는 그 사이에 살이 쪘는데 명 대표님은 오히려 살이 빠지셨어요. 예, 많이 뺐습니다. 예. 많은 변화가 있죠, 코로나 이후로. 지금 대학. 예. 재정보조의 공식이 바뀐 거는 없습습니다만, 네. 그 대학 자체 내에서 운영하는 이제 뭐 기숙사를 쓰지도 못하고 수익도 줄고 했기 때문에 네네. 그런 건 이제 조정하는 측면에 있어서 그 연방정부 주정부가 굉장히 주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죠. 예.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재정보조를 진행을 하면서 네. 그 과연 해당하고 있는 그 대학이 위치한 주에 재정보조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내용이 전혀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어렴풋이 걱정만 하는 거죠. 그렇죠. 신청만 하면 네. 어련히 알아서 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사실 많아요.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요. 네.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주 세수가 너무 줄어들어서 네. 예산을 깎는데 일반 그 K-12 그 초중고등학교 교육 예산을 다 깎아버리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연방 차원에서 벌써 한 4년 전에 교육부 장관이던 어니 런킨이 $1 빌리언 예산을 삭감을 하면서 네.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 일이죠. 사실 그렇게 되면은 대학도 네. 주 차원이나 연방 차원에서 나오는 그런 재정 보조금이 줄어드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이. 그 재정보조 기금, 즉 스쿨 인다먼 펀드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네. 뭐 연방 차원이나 주정부 차원이나 아니면 대학 차원에서 운영하는 방식은 거의 비슷합니다. 네. 그 인다먼 방식이라는 게 뭐냐면 네. 그 해 예산이 잡힌 데 대해서 계속 그 고정 이자라든가 이런 이자율이 나오는 게 매년 들어가는 예산에 비해서 다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이거를 이렇게 연도로 단면을 냈을 때 이거의 평균 수익률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마켓의 등락에 커다란 영향이 없이 예산이 책정되는데 네. 그거보다 더욱더 커다란 지금 문제가 됐던 거는 네. 재작년부터 그 밀레니얼 베이비 네. 학생이 많아졌죠. 예, 학생들이 많아져서 네. 이제 마치 음식은 한정돼 있는데 숟가락이 많아지면 네. 일어나는 현상과 같이. 그러니까요. 예전에는 20명이었던 클래스가 이제는 뭐 50명, 60명 이렇게 커지고 있으니. 근데 대학의 입장에서야 그 강의실만 늘릴 수 있으면 네. 더 많은 수익률이 늘어날 수 있는 거겠죠. 네.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대학의 수익을 창출하는 여러 가지 구조가 이제 먹고 자고 하는 문제들 여러 가지 그런 거를 관리를 하면서 오는 것이 거의 어마어마하거든요. 크죠. 네. 그런 게 없어졌을 때 대학에서는 어떻게 생존 전략을 짜야 되냐. 그러면 예산의 변동도 있고 또 집행에 대한 문제도 있으니까 네. 그런 거에 대한 우리가 대처 방안 네. 그거 없이는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어요. 네. 실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네. 이제 금년도에 우리가 우선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네. 그러면 모든 50개 주를 다 얘기를 할 수는 없고 네. 일단 제가 한 3개 주 정도 그러니까 메인으로 한인들이 많이 계시는 곳이 있죠. 네. 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또 조지아라든가 네. 그리고 워싱턴 네, 버지니아. 예, 네. 그 DC 캐피탈 에어리아라든가 네. 특히 뉴욕 같은 데는 너무 많은 변화가 있어서 뉴욕은 지금 난리 난.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뭐 NYU라고는 안 그러겠는데 뉴욕에 있는 대학입니다. 뉴욕에 있는 대학인데 학생들이 등록을 안 해주니까 안 가려고 그러죠. 예, 안 가니까 엑소더스 해야 될 상황인데 지금. 그러니까 제 주위에는 뭐 웨이팅에 들어가 있는 애들이 네. 1280도 풀리더라고요. 막 그러니까 지금 뭐 일반적인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이거는 위기는 기회네요. 근데 내년에는 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일단 예. 먼저 캘리포니아의 자료를 조금 갖고 나왔어요. 예. 자료 네, 한번 네. 보시면서 그러면. 그 캘리포니아는 첫째는 이제 재정 보조를 우리가 받을 때 네. 그 구성이 네. 재정 보조가 총 들어가는 비용에서 이 가정의 수익과 자산을 가지고 네. 가정 분담금이 결정이 되면 그 나머지 차액이 재정 보조 받을 대상 금액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럼 그 대상 금액에 대해서 이제 연방 정부 보조, 주정부 보조, 학교 자체 내 스칼라십이나 아니면 재정 보조용 그랜트를 우리가 쓰는데 네. 캘리포니아는 다른 주와는 달리 이 기름값이 제일 비싸죠. 그 이유는 뭐냐면 재정보조 기금으로 많은 그 인다먼트 펀드를 쏟아넣기 때문에 캘리포니아는 그 하물며 언다큐멘티드라든가 또 다카 학생들이 주정부에서 주는 드림 액트라는 걸 통해서 뭐 적게는 $28,000에서 한 $32,000도 받으니까 네. 예, 그래서 아마 그 미 전역 중에서 휘발유값이 제일 높은 곳이 아닌가. 그렇군요. 그 이유가 교육비 때문이었군요. 예, 거의 조지아의 거의 2배 수준에 이릅니다.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캘리포니아에는 주정부에는 네. 캘 그랜트가 있어요. 그 캘 그랜트가 A도 있고 B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른 타입도 있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캘 그랜트 A가 위주로 돼 있어요. 네. 거기는 이제 University of California에서 UC 계열의 학교가 있고, 네. California State University에서 CSU 계열의 학교가 있고, 네. 사립대학이 있어요. 예. 예, 그래서 그 주는 형태가 다 달라요. UC 계열은 1년에 지금 한 12,570불이 맥시멈이에요. UC 계열은 공립학교인가요? 그렇죠. 그 USC 마치 여기 UGA 같은 거죠. UGA가 있고 GSU가 있잖아요. 네네. 똑같은 개념이에요. 네. 예. 워낙 UC 계열의 학교가 많다 보니까 네. 열 몇 개나 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네. 우리는 여기 구성하는 인구의 분포의 인종 구분도 다르고 네. 생활 습관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아예 UC 애플리케이션을 쓸 때가 있죠. 별도로 만들었군요. 네, 별도로 만드는데 캘그랜 A는 이제 GPA가 최소한 그 3.0이 넘어야 돼요. 네. 그래서 나중에 그 GPA를 베리피케이션하는 과정이 있는데 네. 거의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는 그 캘그랜 A를 받게 되면 네. 그 GPA를 그 지원한 대학에다가 이렇게 다 보내줍니다. 네. 근데 이제 한두 학교는 그러지 못해갖고 이제 부작용이 있었던 예인데 지금은 다 그렇게 돼 있고요. 네. 대학생 경우에는 2.4는 넘어야 돼요. 캘그랜트 A를 받으려면. 네. 근데 2.4나 뭐 3.0을 그 캘그랜트를 받는다는 거는 그 정도는 공부를 해야지 뭐 UC 계열은 갈 수 있는 거니까 사실 대상이 다 된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네. 근데 액수가 좀 다른 게 네. 캘그랜트가 이제 기본적으로 사립대학은 액수가 굉장히 좀 줄어들어요. 네. 사립대 같은 경우는 지금 9,084불 정도를 네. 맥스로 받는데 네. 그 퀄리피케이션은 네. 그 보통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인컴, 부부의 두 인컴이 네. 106,500 미만이 돼야 돼요. 네. 106,501달러다 그러면 안 돼요. 예. 캘리포니아에서 부부가 합쳐서 10만이면 그렇게 많이 버는 건 아닌데요? 동네 따라 다르죠. 네. 그것도 동네마다 다르군요. 베버리 힐즈 가면 아니지만 산호세랑 네. 또 저쪽에 그렇다고 제가 도시 이름을 얘기하기가 좀 그러네요. 왜냐면 네. 그런 또 편협적인 사고방식이. 조지아에서는 10만 불 번다 그러면 잘 사는 집이거든요. 캘리포니아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예. 미국 전체 인구에서 뭐 10만, 12만 한 게, 한 5, 6% 안에 드는 거니까. 그런 거예요? 예, 평균. 어떤 그 유튜브 하시는 아주머니가 자기 집에 남편이 연봉이 20만 불인데, 뭐 이것저것 세금 내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사실 그냥 평범하게 사는 수준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교만이죠. 네. 네. 예, 오바마 케어가 등장한 이후로, 네. 3년 안에 3분의 2의 중산층이 줄어들었습니다. 예, 인컴이 많이 줄었죠. 왜냐면, 오바마 케어에 해당이 안 되면, 한 달에 거의 가족의, 보험비가, 그러니까, 건강보험이죠? 네. 한 1,600달러 정도. 그렇죠. 지금은 이제 조금 줄긴 했지만, 그래도
큰 돈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캘그램 B는 2.0, 그러니까 3.0은 안 되는데 네. 2.0 사이에 있는 애들. 2.0에서 예, 3.0. 2.0이 안 되면 연방 보조금도 못 받아요. 그렇죠. 캘그랜트도. 그렇죠. 2.0 못 받는 게 더 힘들어요. 쌍권총 차고 뭐 난리를 치지 않고서는. 그런데 이제 CSU 계열은 등록금 자체가 좀 적거든요. 예. 그래서 프로레이트 해갖고 한 캘그램 A를 받을 때 5,743불 정도가 맥시멈 받을 수 있는 금액들이에요. 네. 지금 말씀드린 이런 금액을 정확하게 보시고 우리 자녀가 그렇게 받지를 못했다면 이거는 이제 대학과 네고시에이션 어필을 해야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들어가겠지만 네. 단 예외는 학생이 만약에 학교를 좀 낮춰가거나 그래서 장학금을 많이 받으면 네. 그 받은 만큼은 좀 덜 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퍼센테이지로 하는 거니까. 캘그랜트는 주정부에서 주는 거죠. 예, 주정부 주지만 캘그랜트건 연방보조금, 펠그랜트 연방보조금이건 네. 학교 스칼라십이건 합해서 총 비용을 못 넘게 돼 있고 그 평균치이기 때문에 만약에 전체 받은 데서 60%가 무상보조금 안 갚아도 되는 건데 네. 만약에 거기서 30%를 그 스칼라십으로 우리가 받았다면 네. 나머지 부분만 이런 컨비네이션으로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네. 주정부에서 주는 돈이라고 무조건 다 받는 게 아니고.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건 잘 우리가 따져봐야 되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거는 이제 우리가 10만 6,500불이라는 개념은 이제 4인 가족. 4인 가족일 때. 예. 이 식구수가 많을수록. 늘어나죠. 예, 재정 부담이 늘어지니까 식구수가 만약에 이제 뭐 5인이라 그러면 11만 4,100. 뭐 6인이다 그러면 12만 3,10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프로레이트 해갖고 이렇게 늘어나는 거를 우리가 따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회계법인의 이상엽입니다. 30년 동안 아틀란타 한인사회에 봉사한 역사와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세무회계 관리와 재정 은퇴 계획을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부자 되세요. 이제 캘그랜트라는 거는 한 가지 불리한 건 뭐냐면 네. 우리 조지아에 있는 이제 뭐 제이 밀러라든가 호프와 달리 네. 4년만 가능해요. 4년. 무조건 4년 안에 졸업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예, 그러니까 만약에 어디에 트랜스퍼를 하거나 휴학이나 이런 걸 고려하게 되면 반드시 주정부에 이런 점을 통보를 해서 조치를 안 해놓으면 그 지원 자격 자체를 상실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사실은요. 그렇네요. 예, 일반적으로 그냥 지나가기 쉽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4년 안에 졸업할 확률은 내셔널 에버리지가 한 56%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요. 예.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학교를 좀 더 다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좀 약간 서쪽으로 가면 좀 졸업률이 약간 좀 떨어지는 경향들이 많이 있죠. 포기한다고요? 예, 왜냐하면 비용 부담이 많으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나는 중퇴했는데 사업 성공했다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캘리포니아는 네. 뭐 예를 들어서 유니버셜 패시픽을 로스앤젤레스 간다 그러면 운전해도 8시간 걸리고 막 이게 워낙 길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총알 떨어지면 끝나는 그런 또 아픔이 있네요. 예. 그래서 이제 동부 지역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대학이 집 근처에 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 이렇게 몰려 있잖아요. 컴팩트하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게 좋은 것 같고요. 네. 진짜 우리 조지아주 같은 데는 그 대표적인 게 우리가 물론 연방정부의 캘그랜트라든가 이런 게 있지만 주정부는 호프 스칼러십 제도와 제이 밀러 스칼러십이 있어요. 네. 주로 우선순위는 네. 무조건 성적만 갖고 하기보다는 같은 성적이라도 인원이 너무 많으면 네. 그러면 재정이 좀 더 필요한 가정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네. 기본적으로는 호프 스칼러십은 GPA가 뭐 그렇게 높지는 않아도 돼요. 3.0만 넘으면 받을 수 있으니까. 그나마 올라간 거예요. 예전에는 더 낮았었는데. 아니요, 더 올라갔다가 조금 떨어지긴 했어요. 그랬나요? 예. 근데 이제 제이 밀러 같은 경우는 3.7이 넘어야 돼요. 네, 제이 밀러는 정말 우수한 학생들한테만 주더라고요. 예. 근데 뭐 GPA가 높은데 AP 스코어가 낮으면 이 학교에서는 좀 점수를 후하게 준다 그래요. 우리가 인플레이티드 GPA라 그래요, 그거를. 그래요?
조지아 GPA가 좀 그런가요? 약간 인플레이트 된 아, 네. 부분들도 좀 있죠. 네. 근데 어떤 데는 또 퍼센타일로 막 바꿔버리니까 아, 그래요. 7년간 받을 수가 있는데 7년이요? 네. 호프도 7년까지 받을 수 있고. 금년도에 이제 호프는 한 7,680불까지 가능하고 네. 제이 밀러는 이 여러 가지 좀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지만 대학생인 경우에는 GPA가 3.3만 돼도 네. 최대 한 1,566불 정도까지 네. 맥시멈 받을 수가 있어요. 네. 한 가지 좀 특이한 사실이 있죠, 우리 조지아는. 네. 그, 로러리 수입에서. 네. 예, 거기 기금에서 3분의 1을 아예 펀딩을 받으니까. 그렇죠. 저희는 그래서 로터리 사는 게 좀 정당화되는. 근데 다 본받아야 돼요, 이 다른 주들이. 그러니까 로또 같은 그런 정말 현금 장사인데. 그렇지만 또 생각을 내 자녀를 위해서 노름을 한다 이러면 안 되고 또. 노름은 아니고요. 그냥 잠깐 그 행복의 꿈꾸는 시간을 산다. 라는 생각으로. 확률 없는 도박이죠. 예. 전 도박은 아니고요. 그냥 사서 추첨 발표할 때까지 하루 내지 이틀 동안 기분 좋은 상상을 하는 대가로 이불 지출하는. 네. 하긴 그 그래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 번도 돼본 적이 없어요. 저도 대부분 13불 받아본 게 최고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워싱턴 DC 에어리아 같은 데는 네. 이제 메릴랜드와 버지니아가 같이 있잖아요. 네네. 버지니아가. 근데 메릴랜드는 보통 이제 메릴랜드 하이어 에듀케이션 커미션에서 네. 한 3,500불 정도까지 가능합니다. 그런 반면에 이제 그 버지니아 같은 경우에는 네. 굉장히 그런 기금 조성이 잘 돼 있어요. 때로는 버지니아에서 버지니아 커먼웰스 어드 같은 거 막 9,000불까지도 가능하고 1년에.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버지니아 개런티드 어시스턴트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는데 네. 그거는 그냥 뭐 한 3,520불 정도만 해도 줄 수가 있죠. 그것도 이제 그 가족 기준에 따라 달렸어요. 버지니아 쪽은 성적이 어느 정도 돼야 그 기금을 받는 건가요? 고등학교 성적은 그냥 2.5만 넘어도 돼. 그러니까 졸업만 해라. 더 쉽네요. 버지니아가 장학금 지원. 그렇죠. 대학 성적은 2.0 넘어야 돼. 왜냐하면 연방법 자체가 2.0이니까. 네, 그것도 굉장히 좋은 조건인데. 근데 학점 받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요, 또 거기. 그래서 아까 조지아 GPA는 인플레이트 된 거라고. 아니요, 꼭 그런 것보다도 학교마다 다르겠죠. 네. 예. 근데 이제 메릴랜드 주도 요번에 새로 이제 좀 나온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대신에 연소득이 네. 이제 라면 먹고 사는 수준 정도가 되면 돼요. 예, 1년에 뭐 32,630불 미만이 되면 네. 해당 가능한 게 있어요. Guaranteed Assistance Access Grant라는 게 따로 있어요. 네. 그건 좀 스페셜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1년에 한 19,100불 정도까지 주정부에서 지원이 가능하죠. 저는 거기 해당하는데. 메릴랜드로 이사를 갈까요? 뭐 쇼핑센터 300만 불짜리 있으면서 네. 뭐 $20,000 보고 한다고 할 수도 있죠. 그러면 또 걸리나요? 이 수익과 자산을 따지는 거니까 이제 자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어떤 그 참 미국이라는 게 이 교육의 천국이라는 게 한 사람이 천국이면 한 사람이 지옥이고 왜? 네. 왜냐 그만큼 힘들게 서포트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부모님들이 얼마나 고생해요. 그렇죠. 예, 평생 좀 이제 자리 잡아서 먹고 살만 하면 자녀들이 또 동시에 2명이 대학을 간다든가 네. 그 많은 그 재정 부담이 이런 공식과 이런 제대로 돌아가는 방식을 모르면 다 자기 주머니 돈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허덕허덕 돼서 막 결국은 자녀 다 시집장가까지 다 보내놓은 다음에 파산하시는 분 봤어요. 예. 도저히 그 빚을 감당을 못 해갖고. 네. 예. 사실 미국 가정들은 상당히 많은 가정들이 대학 보내놓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학생 스스로가 알아서 챙겨가지 않나요? 그런 가정도 있지만 네. 대부분 이제 스스로 저축하는 방식으로 풀려고 그러죠. 그래요. 근데 저희는 애가 많아가지고 네가 알아서 해라. 이제 18세 넘어가면은 그다음부터 넌 성인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지가 알아서 어디 아르바이트를 하든가 뭐. 그래서 우리가 이 재정 보조라는 게 네. 사실 이 무상 보조가 많은 게 사립대학이잖아요.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설계 잘해야 돼요. 맞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쓴 것 중에 재정보조에 엑스레이를 찍어라 한 게 있어요. 네, 컬럼 쓰신 거 같아요. 예. 시작은 누구나 하지만 네. 결과가 다른 이유는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근본 원인 제공이 돼 있는 거예요. 원인. 그렇죠. 예, 신청이란 자체는 툴이에요, 툴. 네. 그럼 내가 원인 제공을 했는데 동일한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주는 대학이 있지만 다르게 나오는 거는 원인을 제공한 기준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기준이 바로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에 대한 그 사고 방식. 예를 들어서 돌다리도 두들보고 네. 건너야 되는데 일단은 뭐 바쁜데 그냥 어쨌든 신청 다 끝났으면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하다 보면 많은 낭패를 당하죠. 그 사실 저는 그 명 대표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등록금 전체 토탈 액수 그것만 눈에 들어왔었기 때문에요. 뭐 재정보조라는 개념이 없었으니까 머릿속에. 근데 이제 명 대표님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그러면 재정보조라는 게 있으니까 결국은 학부모가 진짜 부담하는 비용은 이게 아니구나. 네. 그걸 보기 시작하니까 그러면 사립대학도 훨씬 더 기회가 좋고. 그러니까 회계가 일어나는. 네, 근데 진짜 저희 회계 많이 했어요. 한 명의 비용으로 두 명이 사립대도 보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리고 사립대학을 주립대보다 더 저렴하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은데. 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실수는 실력이 될 수가 있는 우리가. 학비 때문에 원하는 대학을 포기하신다고요? 장학금이나 학자금 재정 보조를 자녀에게 모두 맡기셨다고요? 아니요, 그러시면 안 되죠. 명쾌하고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리차드 명 AGM 대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립니다. AGM은 미국 2,900여 개 대학의 재정 보조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기초한 실시간 분석 시스템과 자체 개발한 고객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대학 학자금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셔서 상담 받으세요. 877-212-0011 877-212-0011 우리가 분명히 이번 기회에 네. 현재 내가 받은 재정 보조를 다시 점검을 해보고 네. 그 안에서 주정부 보조를 제대로 받았는지 네. 사립대학 그러니까 이 연방정부 보조는 제대로 받았는지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미 뭐 등록금에서 웬만큼 뭐 다 내고 파셜 페이먼트 시작했는데 네. 지금서부터 어필할 수 있어요? 당연히 할 수 있죠. 학기가 끝나기 전까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네. 그것도 방법론적인 게 많이 있습니다. 먼저 모든 거를 내가 돈을 빌려서라도 다 내버리면 내고를 할 수 있는 폭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빚도 재정보조거든요. 네. 네, 재정보조에는 무상보조금과 유상보조금이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현명한 어필을 하기 위해서는 네. 대학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이제 파셜 페이먼트로 스트레치를 해놓고 그러면 더 어렵다는 것도 입증이 되지만 네. 예, 있는 사람이 한 번에 내겠어요? 아니면 없는 사람이 한 번에 내겠어요? 그죠? 없는 그렇죠. 사람은 한 번에 못 낸다고요. 없는 못 사람. 내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네고시에이션 하는 과정에서 그것도 테크닉이 좀 들어가야죠. 왜냐하면 이 재정 보조가 니드 베이스이기 때문에 니드 베이스는 형평성의 원칙이 네.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같은 가정 형편에 있는 학생과 동일한 상태에서 봤을 때 왜 내가 차별을 받아야 되느냐 하는 것도 입증할 수 있어야죠. 그냥 무조건 어렵다고 힘들다고 그러면 뭐 우리 기금 다 떨어져서 주지 못한다면 어떡하려고. 그렇죠. 예, 그 근거가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거는 근거를 만들면서 어필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이 명 대표님 같은 그런 전문가들의 도움이 좀 필요하실 거예요. 학부모님들이 일일이 다 알아서 하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대학 등록금을 나눠서 내는 것도 할 수 있다라는 건 전 사실 예, 생각하고 되게 다 무이자입니다. 무이자로요? 예. 그 대신에 이제 학기가 가까울수록 나눠낼 수 있는 타임, 횟수가 좀 줄어들다 뿐이지. 학기가 시작하면은 예, 그때는 예. 다 내야 되는. 예. 그리고 이 방송을 보지 못하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이 재정 보조를 학생 융자금 이제 신입생으로서 네. 받고 본인이 뭐 부모 융자까지도 해서 메이크업을 했다고 가정을 했지만 네. 그 다음 후처리 과정을 마지막으로 안 해주면 다 없어져 버려요. 그것도. 실제로 반영이 된 거예요. 그게 이제 마스터 프리미스리 노트랑 론 카운셀링 코र्स를 맞춰줘야 돼요. 그거는 뭔가요? 스페인도 보다. 그 안에 들어가면 네. 학교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그런 가이던스가 다 있는데 그런 모든 것이 맞춰줘야 되는데 또 그걸 이해하고
사지선다형 뭐 이런 식으로 답장을 해야 되지만, 아, 그래요? 예, 그 답을 모르면 또 그게 끝날 때까지 계속 돌아가니까 온종일 걸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계속 완벽하게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렇네요. 시스템으로 돼 있죠. 그냥 역시 그냥 우리 최종 학렬 중졸인 우리 아이들한테 서류를 맡기면 안 된다라는 얘기는 저희가 전에 해드렸는데 역시 전문가의 도움이 좀 필요한 부분이 반드시 있네. 예, 그래서 일단은 오늘 말씀드리는 가장 기본적인 개요는 네. 정확하게 알고 평가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느냐. 이를내면 해당 학교가 있는 주에 그게 거주민으로서의 권리. 네. 그거를 명확하게 조금만 신경 써도 안에 들어가서 볼 수가 있는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데 만전을 기해서 자녀들이 이번 어려운 이 팬데믹 시츄에이션에서 더욱더 좋은 면학의 그 기회를 네. 갖고 성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부모들의 책임이 아니냐. 네. 예. 그래서 그런 바람에서 네. 오늘 이 자료를 공유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그 코로나 사태 때문에 사실은 타주로 자녀들을 보내는 게 많은 부담이 되는 학부모님들 진짜 많으세요. 그 미국이라는 사회가 좋은 게 뭐냐면 입학하는 학교보다는 마지막에 졸업한 학교가 어디냐를 더 신경 쓰는 사회 분위기가 있다라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어쩔 수 없으니까 거주하고 계시는 주에 주정부의 혜택을 충분히 받으면서 일단 입학을 하고 나중에 편입을 하는 방법을 고려하실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기에는 이런 시기에 맞는 아이디어를 또 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주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재정 보조에는 큰 변함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어떻게 하면은 옳은 학교를 선택을 하고 더 많은 그리고 제대로 된 재정 보조를 받을 수 있는지 지금 전문가들과 한번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리처드 명 대표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